이라크 전쟁, 현대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이 전쟁은 왜 시작되었을까요?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하며 대량 살상 무기와 테러리즘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WMD는 발견되지 않았고 이 전쟁은 세계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몰락, 이라크의 혼란, 그리고 미국의 이미지 추락까지. 이 전쟁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역사를 바꾼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라크 전쟁의 진짜 이유와 그 충격적인 결과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전쟁은 과연 피할 수 있었던 선택이었을까요? 그리고 세계는 이 전쟁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라크 전쟁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1991년 걸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걸프전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 연합군은 이라크군을 몰아내며 쿠웨이트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라크는 여전히 국제사회와 긴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권력을 굳건히 유지했고 이라크는 유엔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제 제재는 이라크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기초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워지며 국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유엔의 제재는 사담 후세인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이라크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고 사담 정권은 여전히 무력과 공포로 국민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2001년 9.11 테러는 이라크와 국제 정세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미국은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테러리즘을 지원하거나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강경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가 알카에다와 연계되어 있으며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라크를 미국 외교 정책의 주요 타겟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라크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대량 살상 무기라는 단어는 전쟁의 핵심 명분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라크의 무기 프로그램이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에 대해 의견이 갈렸습니다. 유엔과 여러 국가들은 미국의 주장을 검토하며 이라크와의 갈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유엔 무기 사찰단이 이라크에 파견되었지만 그 결과는 모호했고 대량 살상 무기의 존재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라크는 점점 더 국제사회의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고 미국과의 긴장은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게 되는 길을 닦았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단순한 군사작전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걸프전 이후의 긴장과 9.11 테러로 인한 세계 질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003년 3월 20일 세계는 충격과 공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미군 주도의 이라크 침공을 주목했습니다. 미국과 연합군은 하룻밤 사이에 바그다드를 포함한 주요 이라크 도시들의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하며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빠르고 결정적인 승리를 통해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바그다드는 함락되었고 사담 후세인은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미국은 이 전쟁을 이라크 국민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다주는 해방전쟁으로 포장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명분 아래 군사작전을 정당화했으며 사담 후세인이 테러리즘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장은 점점 의구심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라크 국민들은 정권의 몰락으로 억압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전쟁 초기부터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빠르게 증가했고 주요 인프라가 파괴되면서 삶의 질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 전력 공급, 식수 등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붕괴되었고 혼란과 무질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 전쟁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유엔의 승인이 없는 일방적인 군사행동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한 주요 유럽 국가들은 이라크 침공이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미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의 초반 승리는 미국과 연합군의 군사적 우위를 보여주는 듯했지만 전쟁의 진정한 어려움은 정권 붕괴 이후의 혼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몰락은 단순한 독재자의 종말이 아니라 이라크 전역을 새로운 위기와 갈등으로 몰아넣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2003년 12월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은 그의 정권이 몰락한 지 몇 달 만에 미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은신처로 사용했던 작은 지하 벙커, 일명 스파이더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체포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때 이라크를 강압적으로 통치했던 독재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포로가 된 장면은 독재 정권의 몰락을 극적으로 상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체포 이후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 독재자를 심판하는 것을 넘어 이라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2006년 사담은 이라크 법원에 의해 반인도적 범죄와 집단 학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교수형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처형은 이라크에서 독재 정권의 공식적인 종말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사담 후세인의 죽음은 이라크에 새로운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공백과 권력 다툼이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사담 정권이 사라지자 이라크는 내부적으로 심각한 종파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긴장은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졌고 이는 이라크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사담의 죽음은 이라크 국민들에게 한 시대의 끝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확실성과 고통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몰락 이후 이라크는 수많은 정치적 부정과 재건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담 후세인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판이 정의의 실현으로 평가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처형이 이라크의 분열을 심화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결국 사담 후세인의 체포와 처형은 독재자의 종말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지만 그것이 이라크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복잡한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독재 정권의 끝을 알렸지만 이라크와 국제사회는 여전히 그 이후의 혼란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의 몰락은 이라크에서 권력 공백을 초래하며 국가 전반에 걸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이라크 정부는 미국의 지원 속에서 수립되었지만 정치적 안정은 요원했습니다. 이라크의 다수파인 시아파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소외감을 느낀 수니파는 점차 불만을 드러냈고 이는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종파 갈등은 이라크 내부를 극심한 분열로 몰아넣었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과 종교적 배경을 가진 집단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반란과 폭력을 일삼았고 이는 이라크 전역에서 끊임없는 불안정성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바그다드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폭탄 테러와 무력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해 수많은 민간인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2007년 서지 전략을 도입해 추가 병력을 파견하고 치안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치안 개선에 기여했으나 장기적인 정치적 화합이나 경제 재건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전쟁 비용이 증가하고 민간인 희생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라크 국민의 삶은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이라크의 정치적 공백과 종파 갈등은 단순히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외의 이해관계와 충돌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라크의 혼란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개입이 오히려 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는 이라크를 황폐화시켰고 이 기간 동안 이라크 국민들은 정치적 화합과 평화의 가능성이 요원하다는 현실에 좌절해야 했습니다. 이라크 내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은 이슬람 국가라는 새로운 위협의 부상을 초래했습니다. IS는 2010년대 초반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의 혼란을 발판 삼아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칼리프 국가를 선포하며 라마디, 팔루자, 모술과 같은 주요 도시를 점령했고 잔혹한 공포 정치를 펼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IS의 부상은 단순히 중동 지역의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극단적 이념을 전파하며 전 세계에서 지지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테러를 촉발하며 국제사회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은 IS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위협을 저지하기 위해 연합군을 결성하고 대규모 공습과 군사작전을 전개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IS를 저지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했지만 IS의 게릴라 전술과 선전 활동은 그들의 영향력을 쉽게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IS의 존재는 이라크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테러리즘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습니다. 장기적인 이라크 혼란으로 인해 그들은 빠른 속도로 그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IS는 중동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악화시켰으며 민간인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IS의 부상은 이라크 전쟁이 단순히 지역 내 정권 교체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글로벌 테러리즘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는 이라크 전쟁의 비극적인 결과 중 하나로 전 세계가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단순히 한 나라의 전쟁을 넘어 현대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고 중요한 교훈을 남긴 사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유와 그 결과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2003년 대량살 상무기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결국 허구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앞세워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그로 인해 얻게 된 것은 명분의 상실과 국제적 신뢰도의 추락이었습니다. 잘못된 정보와 일방적인 결정이 초래한 결과는 전 세계에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이라크 국민들에게 이 전쟁은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몰락이라는 변화의 시작이었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혼란과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수백만 명이 난민으로 떠돌아야 했습니다. 정치적 공백과 종파 갈등이 폭발하며 이라크는 오히려 더 큰 불안정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났어도 그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이 전쟁에서 적지 않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약 2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많은 참전 군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상처는 미국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대량살 상무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국내외 여론을 분열시키며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쟁을 오늘날까지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라크와 미국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이라크 전쟁 이후 중동의 불안정은 극단주의 단체 IS의 부상으로 이어졌고 테러리즘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변했습니다. 전쟁은 한 나라를 넘어 국제사회의 문제를 심화시키며 세계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있었던 선택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힘의 사용과 정보의 신뢰성, 국제사회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라크 전쟁은 현대 전쟁의 본질과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경고이자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다음 전쟁은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숙제입니다.